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저와 함께 고졸 검정고시 수학에서요,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항등식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우리 문제가 출제가 되죠. 4개의 보기 중에서 항등식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비교하여 구하기라고 해서 개수 비교법이라는 방법으로요, 우리 모르는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적어 놓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대입하여 구하기라는 방법으로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학습 목표는 같아요. 그냥 모르는 숫자를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요 두 번째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첫 번째, 항등식을 구분하는 문항은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것을 알고 계셔야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항등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출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기출문제는요, 바로 다음이 x에 대한 등식일 때 항등식을 찾아봐라 라는 문항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떤 걸 떠올려야 될까요? 체크 포인트는요, 바로 항등식이 무엇이었지? 라는 생각입니다. 자, 항등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항등식이란 우리 미지수에 관계없이, 미지수가 뭐죠? 그냥 모르는 문자.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자, 등식의 종류에는 방정식도 있고요, 항등식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참이되는 식. 그래서 항등식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그냥 똑같죠.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은요, 이 미지수 x에다가 어떤 걸 넣어도, 자, 여기서 말하는 관계없다라는 말이요, x가 무슨 값이 되던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0을 넣어볼까요? 0을 넣으면 좌변은 0 더하기 2가 돼서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네, 2가 되고요. 그리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숫자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을 넣었을 때도 항상 같고요. 하나 더 해봐야 되겠죠? 1을 넣었더니 3은 3. 이렇게 언제나 좌변과 우변이 같다 라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이 표현만 알고 계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조금 변형될 때가 있겠죠. 자, 보여드리는 요 예 한번 보실까요? 요건 항등식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바로 좌변과 우변이 뭔가 달라 보이죠. 그러면 아닐까요? 자, 이걸 그냥 보자마자 달라 보이는 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를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생긴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고요. 동류항에 대한 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2x에서 x를 뺀다라는 것은 x가 두 개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게 2x죠. 여기에서 x를 한 개 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x에서 x를 빼면 x가 하나 이렇게 사라지니까 뭐가 될까요? x만 하나 이렇게 남는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x가 하나 남기 때문에 우리는 우변이 좀 달라 보였는데 정리해 봤더니 요 물결친 부분이 x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더하기 2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좌변과 우변이 달라 보였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덜 된 것들은 정리를 해서 확인까지 해야 된다 라는 것 하나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항등식이랑 그냥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기출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기출문제 보기 4개가 나와 있는데요. 딱 보이기에 항등식이 아닌 것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하셔야 되는 건 항등식이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1번 보시면요. 네, 항등식 아니죠. 2번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3번하고 4번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아까 이쪽에서 봤던 예제처럼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보자마자 1, 2번은 아니구나.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달라서 아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3번과 4번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3번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실 텐데요. 근데 3번 정리가 조금 어려워요. 그쵸? 보시면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저거 정리 어떻게 하나요? 전체 제곱이라는 건 이쪽에 같이 정리해 보시면 x 더하기 1을 2번 곱하는 걸 우리는 전체 제곱이라고 해요.
자, 저걸 정리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곱셈 공식. 혹시 암기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거 이용해서 전개하시면 되고요. 자, 저 곱셈 공식은 필수 암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곱해주는 전개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같이 정리해 보시면 x 곱하기 x는요, 네,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번 곱해 보시면 x 곱하기 1은요, x가 돼요. 자, 그리고 3번 1 곱하기 x는 네, x가 되겠죠. 4번 1 곱하기 1은 네, 1이 됩니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간단히 우리 아까 계산한 것처럼 동류한 계산을 해봤더니요. x제곱에다가 x가 몇 번 더해져 있죠? 2번 더해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네, 요렇게 2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좌변을 정리해 봤더니 어떤가요? 요게 지금 좌변을 정리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우변과 좌변이 같은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항등식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방법 쓰지 않고요, 다른 방법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항등식이라는 건 x의 값에 상관없이 언제나 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다가 원하는 숫자를 아무거나 막 넣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거나 막 넣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1개 넣으시면 안 되고요. 2개 이상 넣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x에다가 제가 0을 넣어 볼게요. 0을 넣으면 좌변은 1의 제곱이 돼요. 1의 제곱은 1이죠. 자, 그리고 우변에다가 x 대신에 0을 넣으면 0 더하기 1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었더니 어때요? 이거는 식이 참이 돼요. 항상 성립한다. 맞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기에 하나를 넣은 건 좀 위험해 보이죠. 네, 그래서 하나를 더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좌변은요, 여기다 1을 넣으니까 얼마가 되죠? 1 더하기 1은 2. 2의 제곱은요, 네, 바로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변에도 넣어봤더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그런데 왼쪽을 정리하니까 4가 돼서요, 4와 2는 같지 않겠죠? 아, 이렇게 모든 미지수, 어떤 걸 다 넣더라도 항상 참인 걸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0은 통과했지만 1은 통과를 못했죠. 이러면 항등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쉬운 걸 두고 제가 왜 어려운 전개를 해드렸을까요? 이 전개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건 틀릴 위험이 없죠. 그런데 이 대입을 할 때 하나 딱 넣고 되네, 항등식이다 이렇게 하면 실수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실 때는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하나 말고 2개 이상 넣어보자 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3번은 아니다. 자, 그럼 남은 게 4번인데요. 4번도 같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정리를 조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네, 여기 우변을 같이 아까처럼 똑같이요.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하나하나씩 전개해 보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이 전개는 다른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니까요. 네, 도전해보세요. 요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 붙여서 하시면 되고요. 자, 1번 전개해보니까 x 곱하면 x의 네, 제곱이 되죠. 그리고 2번 x랑 마이너스 1을 곱하면요. 부호를 가장 앞에 써주시고요. 네, 1 곱하기 x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적어주시고요.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에서 정리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x제곱, x에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더해 주시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정리해 봤더니 어때요? 좌변과 우변이요? 똑같아요. 제가 지금 정리한 건 우변인데요. 네, 이렇게 생김새가 조금 달라 보였는데 실제로는 같은 식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네,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정답은요, 바로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정답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항등식 같이 알아보셨고요. 항등식을 맞추기 위해서는 언제나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좀 길죠? 보시면 어떤 식이 나와 있고요. 다음 식이 x에 대한 항등식, 우리 이 세 글자만 보시면 돼요. 항등식이 나왔구나.
이때 상수 A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같이 풀어보시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 보시면요. 요 두 가지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떠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랑 같이 지금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요, 보통은 우리는 위의 방법을 개수비교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이 괜히 어려워서 제가 풀어서 적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 비교하여 구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뭘 비교하느냐? 동류항끼리 비교해서 우리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치 대입법, 쉬운 말로 대입하여 구하기.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서 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함께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요. 비교하여 구하기라는 건 원래 항등식은 뭐죠?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지금 딱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류항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신 거고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으면 저게 왜 0하고 0이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초적으로 이걸 이해하기 위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요. 항이 무엇인지 딱 알고 계셔야 돼요. 항이라는 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연결된 식을 말해요. 곱으로만. 그런데 우리 수와 문자 사이의 곱은요, 생략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곱은 안 보이더라도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지 않은 거. 그걸 하나의 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항의 종류 중에는 상수항이다 라고 해서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말해요. 하나 더 필요한데요. 보시면 개수라고 해서 문자 앞에 곱해여진 숫자. 이걸 우리는 개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괄호치고 부호 포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이라고 하죠. 항이 여러 개. 보시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20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곱으로 이루어진 걸 항이라고 하죠. 자, 무슨 얘기냐? 2x라는 요게 하나의 항이라는 거예요. 곱이 안 보이긴 하지만 생략되어서. 그 여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이 1개, 2개, 3개 이렇게 항이 화살표로 되어 있죠.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구나라는 게 딱 보입니다. 보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개수란 뭐였어요? 개수란 문자 앞에 곱해어진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 앞에 있는 숫자. 이게 x의 개수 2, y의 개수 3, 그리고 얘는 상수항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부호를 포함한다는 거는요, 개수를 읽어주실 때 요 바로 앞에 있는 부호를 같이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하나 같이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은요, 제가 요렇게 이해하기 좋도록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원래 딱 식이 적혀 있을 땐 요렇게 적혀 있겠죠. 3y 더하기 요렇게 적혀 있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그냥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항이 하나, 둘, 세 개구나. 그리고 x의 개수는 2가 되죠. 3, y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5가 돼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곱으로 연결된 하나를 우리는 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항끼리는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2x 더하기 3y 빼기 5라는 식이 있다. 얘랑 좀 다르게. 그러면 요게 더하기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더하기로 바뀌면 더하기 마이너스 5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덧셈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을 읽어주실 땐 요렇게 개수 읽어주실 때도 마찬가지로요. 앞에 부호까지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5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상수항을. 되셨나요? 그래서 덧셈으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항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면요. 그 다음 하나 더 필요한 거 동류항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얘 보시면요. 일단 x 문자는 다 똑같죠. 여기는 상수항이 되겠고요. 앞에 복습해 볼까요? 항이 몇 개인가요? 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차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차수라는 건 그냥 똑같은 문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 x가 2번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x제곱이라고 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써있는 이 숫자를 우리는 이 항의 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시면요, 요 첫 번째는요, 바로 2차 항이 되는 거고요. 2차 항.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바로 얘는 1차 항이 되겠죠. 제가 2차 항은 글씨로 써드리고요. 1차 항은 물결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뭔가요? 얘도 x에 대한 2차 항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x는요, 네, 1차 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랑 차수까지 다 같아야 동류항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요 x제곱과 2x제곱 2차 항끼리가 동류항이 되고요. 요 물결 표시되어 있는 요거 두 개가 1차 항으로 동류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요. 네, 요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동류항 같이 구분해 주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자, 동류항의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동류항끼리 개수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요게 왜 도대체 0, 0이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게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게 항등식인데 좌변에 ax 더하기 b가 있어요. 그럼 항이 하나, 두 개네 보이시죠? 자, 그런데 ax, 여기와 동류항은 오른쪽에 안 보이죠? 그쵸? 그래서 0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0을 그림처럼 이렇게 화살표시 되어 있는데요. 0x 더하기 0도 0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ax랑 0x랑 동류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a랑 0이랑 이렇게 똑같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동류항끼리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오른쪽이 0으로 나와 있어도 이렇게 이해를 해서 A는 0, B는 0이다 라고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변형된 거 하나 해볼까요? 보시면요. 네, AX 더하기 B는 2X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동류항 보이세요? 동류항. AX하고 동류항은요, 네, 2X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끼리도 우린 동류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바로 1차 항끼리 개수가 똑같고 네, 상수항끼리 같다. 생각보다 쉽죠. 그냥 동류항끼리 똑같다. 왜? 왜냐하면 항등식은요.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요.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네, 같이 보실 텐데요. 조금 더 항이 여러 개일 때 그럼 예를 들어서 ax제곱 bx 더하기 c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 보통 문제는 이렇게 2차 항으로 네, 출제가 돼요. 0, 0, 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원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류항끼리 비교하면 된다. 되셨을까요? 자, 조금 하나 더 변형된 거. 자, 그러면 이런 거 실제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끼리끼리 비교한다. 라고 해서 네,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a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x제곱 앞에 개수 생략되어 있지만 1이죠. 1하고 같이 비교해 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a는 1, b는 3, c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게 그림 때문에 이렇게 이해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개수나 뭐 항을 보실 때는 네, 이렇게 앞에 부호까지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는요, 바로 대입하여 구하기라는 방법, 수치 대입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대입하여 구하기라는 방법은 우리 항등식이 무엇이었죠? 항등식이란 그냥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고요. 자, 그거 전에 배우셨던 거, 항등식이란 미지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아무 숫자 넣어도 참이다. 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우리 원래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우린 그것을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요. 바로 x가 0일 때 넣어도 식은 성립하고요. 예를 들어서 x를 1을 넣어도 언제나 참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하기 위해선 대입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x자리에다가 0을 이렇게 넣어서 정리한 식이 이만큼이에요. 조금 복잡하죠? 저랑 같이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좌변 먼저 해볼게요. 그럼 x에다 0을 넣으면 이 0이 되니까 20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 대입할 때는 반드시 문자와 숫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이렇게 다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x자리에다가 우리가 0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x자리에다가는 0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4가 있죠? 요게 지금 좌변이고요. 우변에도 똑같이 x자리에다 0을 넣어주시면 2 하고요. 괄호 쳐주시고요. 0 더하기.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넣는 걸 우리는 대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0은요? 0이죠. 0 더하기 4는 4.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해 주시면은요. 얘네들의 결과는 4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괄호 먼저 계산해 주시면 2가 되죠. 그래서 2하고 2랑 곱하면 역시 4가 된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성립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변도 한번 대입을 해볼 텐데요. 제가 대입을 하나하나 해드리는 이유는 이걸 알아야 우리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습 꼭 해보셔야 되고요. x자리에 똑같이 1을 넣으면 2하고요. 왼쪽부터 2하고 x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으니 곱하기를 이렇게 살려주셔야 돼요. 21 하시면 안 되고요. 더하기 4 이렇게 좌변에다 먼저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도 x자리에다가 1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좌변은 얼마가 되나요? 우리 혼합계산 얘부터 해주셔야 돼요. 곱해주시면 2가 되니까요. 2 더하기 4는 6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괄호부터 계산해 보니까 3 곱하기 2가 되겠죠? 괄호 사이에도 곱하기가 숨어 있어요. 3하고 2랑 곱하니까 또 역시 6이 돼서 아, 항등식이란 이렇게 아무 숫자나 넣어도 참이 되는구나 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 조금 더 어려운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이 항등식일 때 A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숫자를 막 넣어 볼 텐데요. 자, 어떤 숫자를 넣어 볼까요? 막 X에다가 괜히 큰 수를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요, 얘를 딱 보니까 0 괜찮아 보이는데 0 나오면 여기가 뭔가 사라지죠. 그런데 A도 같이 사라져요. 아, 0은 안 되겠구나. 그런데 우변을 봤더니요. x-1의 제곱, x-1 이렇게 x-1이 반복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있을 때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다 0이 되게 만드는 숫자 얼마일까요? 얘를 0이 되게 만드는 숫자 바로 x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x는 1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x는 1. 그러면 좌변은요. 1의 제곱 더하기 a1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되죠. 곱하기 이렇게 살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대로.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1 빼기 1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0의 제곱 더하기 여기도 1 빼기 1은 0 더하기 1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봤더니 좌변은 정리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되고요. 우변은 어떻죠? 네, 그냥 1이 돼요. 여기 1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요. 1, 1 이렇게 없애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1차 방정식 배워서 공부하신 분들은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2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문제 풀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2를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1 빼기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 간단한 거는 모든 단원의 마지막, 문제 풀 때 마지막 정리에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였는데 간단하게 숫자 1을 선택해서 대입하는 것만으로 a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앞에 건 비교하여 구하는 방법, 지금은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 그럼 문제마다 이 두 가지 중에 이 문제를 제가 비교하여 구하기로 했다면 이걸 막 다 전개를 해야 돼요.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지 말고요. 문제를 딱 보고 얘는 뭐가 더 쉽겠구나 라는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처음 나왔던 기출문제 두 번째 유형은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우리 두 가지 중에 이 문제는 어떤 게 편해 보이시나요?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비교하여 구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왼쪽 식을 엄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요, 비교하여 구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는 별로 좋지 않다. 왜? 왜냐하면 좌변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지 않고요. 두 번째 방법, 우리 수치 대입법을 한번 사용해 보실 텐데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좋은 숫자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뭐가 좋은 숫자 같으세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찾았죠? 제가 1을 찾은 방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0이 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1만 되나요? 아니에요.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하지만 가장 간단한 숫자를 찾는 것도 요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x에다가 1을 한번 똑같이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1을 대입하면 1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0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0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0은 0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더하기 a. 좌변 정리 끝났고요. 우변도 마찬가지로 x에다 1을 딱 넣어주시면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 좌변은요. 0 더하기 0은 0이 돼서 사라지고 그냥 a는 1이 나오죠. 굉장히 쉽죠. 이런 식으로 좋은 숫자를 선택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그러면 우리 그럼 수치대입법 이용하는 거 말고요. 뭐 개수비교법이 편한지 수치대입법이 편한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한 문제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A의 값 우리 보기에서 나와 있을 때도요. 정답 정확하게 같이 찾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풀었던 정답은 1번이었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기출문제 세 번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네, 바로 딱 보자마자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이 문제는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지만 뭐 다른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 개수비교법 한번 볼게요. 개수비교법은 어떻게 하죠? 가장 중요한 거 동류항끼리 비교. 그래서 우리 동류항 구분하는 거 같이 공부해 보셨는데요. 좌변의 이차항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우변도 이차항 찾아볼게요. 이미 똑같죠? 그러면 끝. 자, 그리고 1차항. 이렇게 앞에 부호까지 같이 찾아주시면 좌변에 있는 1차항의 개수는 3이 되고요. 우변에 있는 1차항의 개수는 a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문제가 a는 이미 구했죠. a 끝. 자, 그러면 상수항끼리. 여기 상수항 두 줄 그어볼까요? 여기도 상수항. 이렇게 동류항끼리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7은 우변의 상수항 b와 같다. 해서 a, b의 값을 이미 다 구해버렸네요.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게 정답이니까 a랑 b를 같이 더해주시면 3 더하기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3에서 3-7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요, 동류항이 딱딱 보이기 때문에 이 방법, 바로 개수비교법, 비교하여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정답은요, 우리 마지막 보기 같이 띄워드리고요. 이번에 두 번째 방법도 같이 보실 텐데, 수치대입법도 이 문제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쉽습니다.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 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x에다가 제가 어떤 숫자가 좋아 보이세요? 저는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0을 넣으면 좌변은 여기도 0이 되겠죠? 0 더하기 0.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7 다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우변도 0 더하기 0. a가 사라졌죠? 그리고 b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다 정리하니까 다 사라져서 b 값이 굉장히 쉽게 나오죠. 나쁘진 않죠. 하지만 앞의 방법은 한눈에 볼 수 있었다면 얘는 b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a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계산을 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a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숫자를 넣어 보실 텐데요. 좀 간단한 숫자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저기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은 1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3 빼기 7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x에다 1을 대입하니까 1 더하기 a는 모르죠. a 그리고 b가 마이너스 7이죠. 이렇게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원래 복잡하게 1차 방정식을 막 풀어야 되는데 우리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이렇게 사라지겠죠. 같은 거 없애줄 수 있어요. 1도 사라져서 a는 3이다가 그냥 나올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은 거 이렇게 지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간단하긴 하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 아까 구한 대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면 정답 마이너스 4까지. 정답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는 한눈에 딱 알 수 있었다면 이거는 2번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보다는 앞에 방법이 더 쉬웠겠구나. 이렇게 판단해가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정답 같이 보시면요. 이 문제는 동료끼리 비교하는 방법이 훨씬 좋고요. 정답은 우리 아까 계산하신 대로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항등식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과 항등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항등식은 뭐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계속해서 연구해 보시면 틀림없이 항등식 문제는 전부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